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서부터 튜토리얼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 튜토리얼 강의서부터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멤버십 회원님들을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제가 2년 넘게 강의를 진행을 해보니까 초창기에는 쉽게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지간한 음향에 관련된 기초적인 영역은 다 하긴 한 것 같아요. 저 작년 말서부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분야에 대해서 보다 전문화해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을 해 봤는데 막상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보니까 조회수가 의외로 많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 뜻은 뭐냐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접목하기에, 많은 분들이 배우기에 조금 어려운 영역이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저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보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조금 실망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멤버십 회원님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겠다. 왜냐면 이분들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좀 전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쪽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조금 차별화돼서 멤버십 회원님들만을 위한 강의로 이렇게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제 스스로도 준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도 많이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양질의 자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나왔던 자료는 그냥 여러분들 쉽게 필기할 수 있을 정도의 PDF 파일로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버에 올려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운드 아웃도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사운드 아웃도어의 인버스 스퀘어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환경에 따른 어떤 음향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피드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피드백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어떤 피드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지. 보통 음향 엔지니어들에서 가장 큰 숙제가 피드백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음향 엔지니어들은 피드백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음향 엔지니어 입장에서 피드백에 대해서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전제가 깔리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사운드 아웃도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필드에서의 어떤 피드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실내 공간에서는 많은 어떤 잔향을 통해 가지고 반사되는 난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이제 피드백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드백에 대한 원리를 알려고 하면 아웃도어, 그러니까 어떤 반사되는 소리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피드백이 발생하고 이 피드백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줄여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운드 아웃도어의 섹션으로서 피드백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영역이 될 것 같아요. 피드백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죠. 맥시멈 게인 컨트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하울링이 생기지 않게 하는 최대 맥시멈 게인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밑에는 using directional speaker 마이크로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피드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피드백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그림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보시면 간단하죠. 피드백을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스피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싱어가 있죠. 이 싱어 앞에 이제 마이크가 있단 말이에요. 마이크가 있고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이크로폰을 통해 가지고 소리가 전달되겠죠.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사운드 프레저 레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음압 레벨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될 거예요. 전달된 소리가 믹서를 통해서,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다시 전달되겠죠. 근데 지금 보는 그림처럼 어떻게 되냐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스피커가 얘기하는 소리에 있는 그 마이크로 다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가 다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온 거와 같이 다시 마이크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 소리와 그러니까 스피커를 통해서 들어온 소리가 같이 합쳐지면은 좀 더 부스트 돼가지고 다시 이제 믹서를 통해서, 앰프를 통해서, 다시 스피커를 통해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무한적으로 돌기 때문에 우리를 보통 하울링, 피드백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속에 특정 주파수가 있어요. 특정 주파수라는 건 뭐냐면 거리의 문제거든요. 스피커와 마이크의 이 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위치에서의 말하는 소리하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하고의 그 딜레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상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위상 차이가 360도가 됐을 때, 정위상이 됐을 때, 그러면 이 위상이 같아진다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소리가 합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합산이 된다는 거죠. 보통 일반 사람들 소리 속에서는 여러 가지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 소리 중에서 특정 주파수 하나가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그 동조가 돼서 다시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와본 소리가 다시 또 마이크를 돌아와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특정 소리가 계속 부스트 돼가지고 큰 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울링 나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울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울링에 대해서 알았으니까는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맥시멈 게인 컨트롤이라는 거죠. 맥시멈 게인 컨트롤. 최대 게인 컨트롤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마이크의 소리가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소리로, 어떤 음압으로 소리를 냈어요. 그러면 그 음압의 소리가 예를 들자면 70dB라고 생각하시고요. 70dB, 정확히 명칭은 70dB SPL이겠죠. 사운드 프레저 레벨이겠죠. 그럼 70dB의 소리가 믹서를 통해서 소리를 증폭을 시켜가지고 앰프를 거쳐서 스피커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믹서 자체에서 그 소리를 아주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아주 미약한 전기 신호를 부스트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게인을 올려주는 작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게인을 올려주는데 어디까지 올려줄 수 있냐 이거죠. 피드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의 최대치가 어디냐? 이것이 바로 맥시멈 게인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계산식으로 교재에 나왔던 걸로 보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정말 복잡하죠. 맥시멈 어쿠스틱 게인이 뭐 20노고 D0 마이너스 20노고 DS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시는 분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범위 안에서,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해야겠죠. DS가 있고요. D0, D1, D2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D라는 건 뭐냐면 디스턴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리를 얘기한다는 거죠.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DS라는 의미는 뭐냐면 소스를 얘기할 거예요. 소스.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내는 사람, 어떤 소리의 발원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 거리. 그러니까 소스가 되는 디스턴스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DS고요. D0는 뭐냐면 그 소스가 되는 사람의 소리에서부터 그 어디언스, 그 청중에 있는 거리까지를 D0라고 정의를 했고요. D1은 뭐냐면 스피커에서 마이크로폰까지 가는 거리를 D1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D2는 뭐냐면 그 스피커에서 저쪽 오디언스까지 가는 거리를 D2라고 정의를 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스피커의 소리가 전달되는 거니까 D1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가 DS잖아요. 얼마큼 소리가 전달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D1과 DS의 단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맥시멈 계산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맥시멈 게인 컨트롤은 뭐냐면, 우리가 시스템을 온 했을 때와 시스템을 오프 했을 때 이 편차가 맥시멈 게인인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서 어디언스까지 가는 소리에 어떤 전달돼서 가는 소리의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와 우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음향 장비를 통해서 오디언스까지 전달되는 소리의 크기가 있다는 말이죠. 이 편차가 실제적인 맥시멈 게인 컨트롤 레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간단한 거예요. 시스템을 온했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스템을 온했을 때와 시스템을 오프했을 때 이 편차가 맥시멈 게인 컨트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유추를 해보죠. 실질적으로 거리를 표시를 하고요.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시스템을 오프했을 때, 턴 오프했을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먼저 턴 오프했을 때.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하는 사람이 마이크로폰까지 전달되는 음압의 세기가 70dB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게 DS, 그러니까 그 거리에서의 음압 레벨이 70dB SPL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 어쿠스틱 게인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랑 청중까지 가는 거리가 D0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저 청중까지 가는 데까지 얼만큼 소리가 차감이 되냐면, 우리가 인버스 스퀘어 룰을 통해서 거리가 2배가 될 때마다 인버스 스퀘어, 그러니까 역제곱의 공식에 따라서 차감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 노구 함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요게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준이 어디냐면 DS잖아요. 이 거리에서 몇 배가 멀어졌냐. 그래서 이제 D0가 그만큼의 멀리 떨어진 거죠. 몇 배가 멀리 떨어졌냐를 나누기로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예를 보면 지금 이 교재에서는 피트로 나왔기 때문에 피트로 계산을 해보면, D0는 20피트가 되고요. DS는 1피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요거를 70, 그러니까 이 소리의 크기, 이제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마이크로 전달될 수 있는 최대 크기가 70이라고 하면 거기서 빼기 20 노고 20 나누기 1 이렇게 하면 70-26dB가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오디언스까지 전달되는 음압의 세기는 44dB SPL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버스 스퀘어를 적용을 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청중이 들리게 되는 소리의 크기라는 거죠. 이게 턴 오프 했을 때예요. 아까 전에 시스템 오프 했을 때의 dB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44dB죠. 반대로 이제 턴 온 했을 경우에, 이제 시스템을 온 했을 때에 한번 보자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바로 이제 소스 에너지가 이 사람이 70dB SPL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자, 뭐가 빠지냐면, 실제적으로 스피커에서 마이크로까지 전달되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마이크까지 전달되는 거리가 있을 거고요. 스피커에서 저 청중까지 가는 거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에 대한 인버스 스퀘어 룰을 적용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차감되는 거는 5dB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20노고 아까 전에 18피트라고 했으니까 18피트 나누기 10피트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어쿠스틱 게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온할 경우에는 이 청중에서 바라보는 음압의 레벨은 65dB SPL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시스템 온 했을 때의 dBSPL도 알게 됐고, 시스템을 오프 했을 때의 dBSPL도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계에 적용을 해보면, 맥시멈 게인 컨트롤은 시스템 온 빼기 시스템 오프라고 했으면 65 빼기 44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맥시멈 게인 컨트롤의 레벨은 어떻게 되면 21d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이라는 거지. 21dB까지 우리가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음향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마진폭을 이렇게 두게 돼요.
너무 저스트하잖아요. 너무 21dB까지 올린다고 해가지고 21dB까지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음향 장비를 다루는 사람이 마진폭을 좀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한 마이너스 6dB가 마진폭이라고 생각하면은 실제적으로 맥시멈 게인 컨트롤, 내가 올릴 수 있는 최대 컨트롤의 게인 값은 15dB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인 값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드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게인 값을 얼만큼 줄이냐가 관건이잖아요. 우리가 소리가 막 피드백 확 돌면 어떻게 해요? 게인을 확 내리잖아요. 페달을 확 내리잖아요. 어떻게든 소리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피드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공식화 시켜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 공식을 아까 전에 있던 시스템 on, 시스템 off에 대한 공식을 다 조합을 시켜서 이렇게 펼쳐보면은 이런 공식이 되는 거예요. 20 노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D1과 DS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DS는 뭐냐면 그 말하는 사람하고 마이크의 거리와 D1, 그러니까 스피커하고 마이크의 이 거리, 이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DS 값은 지금 마이너스 20 노구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DS 값을 줄여야 맥시멈 게인 컨트롤을 더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값을 더 내려줘야 더 맥시멈 게인 컨트롤의 값을 더 올릴 수가 있으니까 DS 값을 내려야겠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말하는 사람하고 마이크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는 거예요. 가까워야. 아니면 큰 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D1을 아니면 플러스 20 노고 D1이기 때문에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숫자를 더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D1의 숫자를 올린다는 건 뭐냐면 스피커와 마이크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맥시멈 게인의 값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피드백이 안 생기게 하려면 말하는 사람과 이 마이크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나가는 스피커와 마이크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점을 생각하자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향을 다루다 보면 그 어떤 스피커와 마이크의 지향 특성에 따라서 환경이 좀 많이 바뀌긴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얘기했던 것은 어떤 지향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에서는 스피커마다 지향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마이크도 마찬가지 지향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스피커의 지향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위에 부분은 버티컬에 대한 지향 특성이고 밑에는 이제 호리젠탈에 대한 지향 특성이에요. 버티컬이라는 건 이제 수직 측면에 봤을 때의 어떤 지향 특성인데, 뭘 보시면 되냐면 지금 보시면 8kg, 16kg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지금 125Hz, 250Hz에 대한 지향 특성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8kg, 16kHz의 지향 특성은 어떤 지향 특성이 스피커 정면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125하고 250Hz의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지향 특성이 뒤로도 나가고 옆으로도 다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버티컬 관점이고요. 호리젠탈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kg, 16kg 같은 경우에도 스피커 방향으로 지향 특성이 되어 있는데 125, 250Hz의 지향 특성은 앞으로도 나가고 뒤로도 나가고 다 나간다라는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게 125Hz고요. 그다음 제일 밑에 있는 것, 밑에서 우측에 있는 것이 16kHz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지향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샤프한 지향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넓게 이제 지향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두 가지 스피커와 마이크의 지향 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유추해 볼 수가 있냐면, 스피커가 나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향 특성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마이크까지 거리에서 얼마큼 이득을 보냐, 한 6dB 정도 이득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방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조금 더 6dB가 될 수도 있고 3dB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더 10dB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이득을 본다라는 거고요. 마이크의 지향 특성에 따라서도 그만큼 이득을 본다라는 거죠. 만약에 스피커의 지향 특성에 따라서 6dB가 더 이득을 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의 지향 특성으로 인해서 6dB가
이득을 본다고 하면 토탈 12dB의 어떻게 보면 개인 컨트롤, 맥시멈 개인 컨트롤의 마진이 더 생긴다는 거죠. 더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이제 잠깐 뭐라고 써 있는 게 뭐냐면 로우 프리퀀시 하고 하이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피드백이 생겼을 때 로우 프리퀀시에서의 피드백이 생겼을 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어떤 관점을 생각하면 좋냐면 로우 프리퀀시니까는 지향 특성이 앞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뒤로도 가고 옆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략적으로 마이크의 위치가 스피커 방향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뒤가 될 수도 있고요, 옆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각도에서의 마이크의 위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 프리퀀시가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피드백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마이크하고 스피커의 방향이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에 있다고 하면은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스피커가 뒤에 있고 마이크가 앞에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이제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의 피드백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발산하는 거 보고 위치적으로 보고 이게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드백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EQ 조정을 이제 해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운드 아웃도어의 피드백에 대한 이제 꿀팁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세 가지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향 특성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피드백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많이 이제 감안해서 바라보라는 거고요. 마이크와 스피커가 충분히 이격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마이크하고 스피커의 거리가 충분히 이격돼야 된다. 그러니까 D1의 값이 커야 한다라는 거 얘기고요. 그러니까 소스와 마이크는 근접해야 된다. 이게 DS 거리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마이크의 거리는 가까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아도 피드백은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 아웃도어 부분을 다 마친 것 같아요. 이제 다음번 강의는 사운드 인도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